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24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3시 미국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CME 패치에 의하면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50bp가 65% 가능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들을 수가 없고 우리가 전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 예측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반대파 미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은 한 술 더 떠서 미국 연준에게 75bp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연준의 자신감과 그리고 일자리 증가 둔화 데이터 때문에 지금이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75bp 금리 인하 서한이 연준이 25bp가 아닌 50bp 금리 인하를 하는데 더 힘을 보태줄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아예 아무리 독립적인 연준이라고도 하지만 입김이 전혀 없는 것보다 입김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그래도 1%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번 금리 인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최근 CPI 수치, 고용 보고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고 그리고 고용 둔화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만 25bp가 아니라 첫 금리 인하부터 50bp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스하게 움직이겠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는 소비자 지출을 의미하는데요. 전달 대비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옴으로써 여전히 미국인들의 소비가 꺾이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미국 임금 수준은 반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추가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50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전 연준 위원들의 50bp 인하 지지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현재 상원 의원의 50bp를 넘어선 75bp 금리 인하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연준이 그래도 그들의 주장에 가까운 50bp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인가 내일 되면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예상 역시 우리 투자자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어젯밤 9시 30분에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된 후 소폭 상승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내려온 이후에 현재는 큰 변동성 없이 횡보세를 보이면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리플 XRP가 FOMC를 바로 앞두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은 SEC의 대상 청문회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4일 화요일에 5명의 SEC 위원이 모두 청문회에 나서서 증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은 게리 겐실러가 상원이 진행하는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지 시간으로 9월 1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미국 SEC의 전 직원 2명이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SEC가 정치 성향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 조사 중에 가운데 진행되는 청문회들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내용 및 과도한 집행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SEC가 바이낸스 소송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라고 발표한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히 대선과 관련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이슈적인 면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지만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안들인 만큼 정치적으로 혹은 의회가 향후 이루어야 할 입법적인 과제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리플 투자자들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존 디슨 변호사가 한 방송에서 받고 답변을 한 것이 기사화가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즉 법에서는 SEC의 단순한 태만 혹은 잘못된 규제만으로 정부기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현재 SEC 대상으로 감사관 조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관 보고서에서 비리가 드러난다면 SEC는 특정 개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생길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SEC가 세금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쓸 때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정보기관의 권력이라는 것이 남용되게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규제가 어떤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좋은 의도로 잘못된 규제는 시행착오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비도덕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리플 사건의 예로 들면 암호화폐 업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중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진행된 사건이다 라고 SEC가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달리 리플 소송이 어떤 회사에는 이익을 주고 리플 회사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자신의 지갑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5천만 XRP, 하나로는 약 4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규모의 XRP를 새로운 주소로 이체했다는 소식입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이체가 해킹 의혹을 일으켰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는 라센 본인이 이체를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니 일부에서는 라센이 카멜라 해리스 대선 캠프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일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체 정보에 대해서 추정하는 데 힘을 쓰고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보 차원에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 라센의 포트폴리오 재분배 차원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